중년에 성인병이 많은 이제 환자분은 지방 흡입을 좀 하면 곤란한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?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흡입은 비만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. 뭐 얼마나 빼놨다고 이제 막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2리터짜리 병으로 막 그렇죠. 20개씩 빼고. 그래봤자 몇 킬로 안 돼요.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지방흡입은요 이렇게 날씬한데 내가 한 부위만 좀 빼고 싶다. 그러니까 그럴 때 미용을 정말 위해서. 좋죠. 그럴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막 고도비만인 거기다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거 굉장히 혈관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방 흡입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너무 충격이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은 양의 지방을 빼도 똑같은 생활을 하면 그게 다시 그만큼 달라붙는 근데 다시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 막 빼면서 그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벌써 혈관 노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하다 보니 더 위험한 거죠. 그렇죠. 아니 이거 사망은 너무 충격적이에요. 지방 색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지방 색전증, 그러니까 지방 그 알갱이가 가서 혈관을 막아서 그렇게 생긴 건데 사실 뭐 수술이라는 게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다 그냥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진짜 모든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지방 흡입이라는 게 단순히 몸 안에서 이렇게 주사로 막 지방을 빼내는 게 아니라 지방을 진짜 이렇게 빨대로 흡입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수술할 부위에 이렇게 약물을 투입하거든요. 약물을 투입해서 지방을 이렇게 막 다 녹여요. 아 그래요? 이렇게, 플레센트라는 거. 액체화를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캐뉼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막 이렇게 쑤시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을 빼내는 부위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층이잖아요.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죠, 피하 지방. 맞아요. 그 이분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. 뭘.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뱃살 빼라라고 얘기한 거면 네. 피하지방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아. 근데 이분은 그냥 몸만 좀 줄어들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피하지방층만 제거된다는 거. 그걸 간과한 거죠. 아유 잘못 받아들였고. 네,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.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.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지방흡입 수술이라는 게 막 이게 영원히 막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일정한 체중 또 일정한 뭐 지방량 뭐 이런 체지방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. 항상성.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. 그 상태로. 그렇죠. 예를 들면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딱 받았어요. 그럼 지방세포가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제거하니까 50개가 남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걸 이제 수술 후에 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50개의 세포가 또 크기가 커져요. 아 크기가 커지면서 이게 체중을 유지하려는 이 성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또 더 많이 이렇게 쉽게 생각들 하시는 게 지방 분해 주사인 것 같아요. 네. 좀 솔깃하죠. 네. 근데 이게 지방 분해 주사 하면은 일단 뭐 접근성도 쉽지만 네. 가격도 싸거든요. 맞아, 진짜 싸졌어요. 그렇죠. 네. 수술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단 효과가 미지수예요. 미지수다. 네. 이게 뭐 동물 실험에서 막 분해를 시켜놔도 결국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. 분해됐던 것들이 다시 가서 들러붙어요.